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 유아와 어떻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까? 네,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우리가 영아와 어떻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까? 자료를 제가 올렸잖아요. 혹시 보신 선생님들이 있을 거고, 보지 않은 선생님이 있다라면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영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네, 제가 그 영상만 찍으려고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가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부분을 올렸었는데, 영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고 졸업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올려주세요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 자료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좀 편안하시죠? 제가 이 그림 자료 가져와서 보고 아 너무 좋다. 예, 선생님도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루 일과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놀이 속에서, 그 다음에 교실 안에서, 교실 바깥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웃을 수 있고, 예, 선생님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유아와 우리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내용은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유아와 교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 실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교재는 보시다시피 제가 참여를 해서 교재를 만들었고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교재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실제가 절판이 돼서 유아와 상호작용 실제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쇄를 했습니다. 많이 기다렸다가 인쇄가 되어서 다시 선생님들이 보게 되었는데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놀이, 실내놀이도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활동이 있고 또 대그룹 활동도 있고요. 놀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놀이에서 우리가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바깥놀이, 그 다음에 우리 기구를 이용하는 바깥놀이 이렇게 해서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가 연령별로 다루었습니다. 3세, 4세, 5세. 그래서 등원 3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4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5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상호작용은 뭐라고 그랬죠? 영화 때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둘 이상이 사람이라든가 사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언어가 매개가 되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몸짓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스킨십 이런 것들이 매개가 되는 행동적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매개가 되는 정서적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유아와 교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긍정적으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아의 어떤 발달 수준, 3세, 4세, 5세, 또 3세들도 다 다를 수 있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수준뿐만 아니라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여기에 선생님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언어로 반응을 해야 되고 행동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고 정서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래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언어로 그 다음에 행동적으로 정서적으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유아와 선생님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또래와 또래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또래와 교구가 장난감이 놀잇감이 우리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송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죠. 그럼 송신자가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그러면 수신자는 어떻게 다시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선생님 부르면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야? 그러면 또 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또 반응을 보이고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는 이런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 상호작용이 왜 중요한가? 네, 바로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육의 질이 우리가 높아지려면 아이들이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요. 자, 그렇다면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또 중요한, 물론 아이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루 아이들하고 보내고 선생님이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흐뭇해지는. 네, 오늘 아이들하고 잘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작용이 바로 보육의 지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제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리고 수용이 되어지고 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발달하신다. 또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기가 인정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의 화난 마음을 선생님이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부적응 행동 수준도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행동도 낮아지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이들은 신뢰 관계 속에서 굉장히 편안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서 안정된 그런 정서적인 그런 어떤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신뢰가 기본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된 애착 형성이 된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할 수가 있고요. 그 부모와 안정된 애착 형성이 된 아이들이 또래와 또 다른 타인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정서 발달은 바로 우리가 사회성 발달하고도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불안정한 아이는 관계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도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유능감도 향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아이들의 지식, 기술, 태도 이런 형성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보육의 질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아를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 아이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성별, 인종, 신체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아우르는 그래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안에는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아이들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또 그 아이들의 어떤 가정적인 어떤 우리가 유형도 굉장히 다르죠. 조선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어떤 가족이기 때문에 엄마랑 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모든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됐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편견을 갖게 되면 우리가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차이를 인정을 해야 돼.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차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존중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유아의 기질 특성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민감한 아이, 느린 아이 민감한 아이는 민감한 아이대로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되고 느린 아이는 느린 아이들의 어떤 기질을 우리가 수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스트레스는 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그걸 아이들한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다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똑같이 유아를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느냐,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 상대방의 지금 상태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때는 교류를 하려면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경청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 경청도 공감적 경청을 해야 돼.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네,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억울한 마음을 표현할 때,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들이 경청하는 그런 선생님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호작용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게 격려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자신감이라든가 존중감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를 한다라는 건 꼭 언어로 하지 않아도 돼요. 행동으로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격려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또 아이들의 행동 중에서 정말 칭찬받을 한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과도한 칭찬은 금말이다. 칭찬도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동에 근거해서 마땅히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그 행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이 아이가 행동을 하려고 했던 동기, 결과는 참 부족하고 결과는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결과는 예를 들면 아이를 때리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정이 굉장히 내가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아이를 존중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아이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무너졌구나. 근데 이 마음을 선생님이 알았구나.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바로 또 존중받을 것 같다라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예스 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는데 노 싫어요 안 해요 이런 아이들이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야 또 가는 말도 곱고 오는 말이 고와야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이건 서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과만 중시하기보다는 과정을 우리가 영유아도 그렇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어떤 평가를 할 때 결과 중심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과정 중심의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아의 입장에서 동조해주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같은 감정으로 우리가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이가 속상한 마음이면 선생님도 속상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지금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다라면 선생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교류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고요.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네,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영화반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무릎에 멍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멍이 들었어요? 제가 눈높이를 맞추느냐고 무릎으로 기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막 칭찬을 해줬어요. 그게 잘하는 거야. 행동으로 너가 보여준 거야. 이게 아래로 내려보는 게 아니라 아이랑 같이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무릎으로 기었어요. 영화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유아반은 뭐 굳이 무릎으로 기지 않아도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앉아서 같이 아이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우리가 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반사회적인 행동도 줄어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청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할 때 개방적 질문을 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늘이랑 못 놀아서 속상하구나. 지금 아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막 지금 속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죠. 퍼즐을 다 맞췄네. 이 퍼즐이 굉장히 개수가 많았는데 이 퍼즐을 어려운 퍼즐을 다 맞췄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죠. 네, 우리가 개방식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아니요가 아닌 우리가 폐쇄적인 질문은 답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개방식 질문은 개방적 질문은 확산적인 질문은
네, 대답하는 아이들이 다 반응이 다를 수 있는 거야. 예, 균이는 주말에 뭐 하고 지냈어? 예, 놀이터에 간 아이들도 있을 거고, 마트에 간 아이들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예,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먹고 지낼 다 아이들마다 다르게 예, 피드백이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개방적 질문을 하는 그런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적 상호작용은 줄어들어야 된다. 네, 부정적 상호작용은 가능한 줄여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비명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친구들 다 했는데 너 아직도 못했니? 비난하는 거잖아요. 예, 친구들 지금 다 했는데 넌 아직도 못했어? 넌 아직도 정리 못했어?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래,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 명령하는 빨리 정리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빨리 가서 손 씻고 와. 뭐 이런 얘기죠. 빨리 먹어. 예, 우리 선생님들 빨리빨리,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병에, 예, 조급병에 걸렸다라고 외국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금 느리게 가자고요. 네. 그리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죠. 빨간색으로 칠해야지. 빨간색으로 칠해야지. 이렇게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놀이를 할 때 지시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줄여들어야 된다. 예, 그래야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유아와 상호작용을 할 때 구체적인 전략,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 지금 영아와 상호작용 할 때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탐색하는 거, 그 다음에 제안, 지시,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시범, 확장, 지지, 예측, 촉진, 분석에 우리가 상호작용 전략이 있습니다. 예, 영화와 다르게 지금 유아는 탐색, 그 다음에 지시, 그 다음에 예측, 그 다음에 분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지시는, 예, 앞부분을 좀 볼까요? 네, 지시는 가능한 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유아들하고 할 때는, 이제 유아들하고는 충분히 언어적인, 표현을 아이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지시 관련 부분은, 안전과 관련될 때, 위험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시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탐색이란 게 뭘까요? 어떤 상황이라든가 사물에 대한 어떤 기능, 그 다음에 속성, 이런 것들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다감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안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예, 다양한 사물이나 행동, 상황, 또 사람이나 환경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안내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시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활동, 놀이, 참여, 또 어떤 과정, 행동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또는 제한하는, 그래서 아이가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다. 특히 이 안전과 또 위험함과 관련된 것일 때 우리가 지시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언어로 구체화해서, 예,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나열화하거나 구조화하는 그런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모르는 거 있잖아요. 뭐 역사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주제를 아이들이 다루어질 때 아이들이 모르니까 선생님이 소개할 때,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때 이렇게 설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범을 보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이 유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가 과정 중심의 어떤 순수하다는 안내를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한번 잘 봐.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손을 씻는데 아이가 잘 못 씻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하는 거는 지금 현재 놀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는 거, 수준이 확대되고 속도가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지해 주는 건 지금 현재 아이가 하고 있는 놀이라든가 활동을 선생님이 어떻게, 예,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지지하는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측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예. 또는 지금 그다음 활동이 그다음 놀이가 이렇게 우리가 상황을 추리하는 어떤 추상적인 사고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들은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에 대한 상호작용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유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지금 상태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거나 추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촉진하는 상호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촉진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최소한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놀이나 활동이 향상이 되고 촉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촉진하는 상호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원인이나 과정 그리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능한 어떤 설명형의 안내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또는 정서적 측면에 아이가 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바로 그런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탐색은 어떤 것인가?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 지금 찾아볼까? 지금 선생님하고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은지 한번 찾아볼까? 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있더라고요. 영화반에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 존댓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항상 또 아이를 존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존대와 이런 유형이 이렇게 같이 섞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무엇을 하면 좋은지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선생님과 무엇을 하면 좋은지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때, 우리가 공적으로 모든 아이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1대1로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우리가 꼭 존대를 하는 요가 들어가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인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무엇일까요? 해도 돼도 무엇일까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었니? 오늘 간식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냄새가 날까요? 어떤 냄새가 날까? 색은 어떤 색일까? 맛은 먹어보면 어떤 맛이 될까?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작은데 안 들어가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탐색의 상호작용입니다. 제안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친구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할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생님이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팀을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선생님이 제안을 하는 방법이에요. 가위바위보로 팀을 정하는 건 어떨까?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 우리 하루를 우리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한번 알아보고 놀이할까? 이것도 선생님이 제안하는 거죠. 선생님도 너희들 놀이하는데 참여하고 싶은데 선생님 초대해 주겠니? 예, 선생님 초대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제안하는 거죠. 예, 너희들은 활동을 할 때, 수놀이를 할 때, 너희들은 길이를 재.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길이 잰 거를 선생님이 종이에 쓰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지시하는 방법.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안전과 관련돼서 또 아이들이 잘 모를 때 선생님이 지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들고 있는 걸 바구니에 넣으렴. 그리고 미끄럼 탈 때는 아이들이 배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이도 하겠지만 어떨 때는 변칙으로 놀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탈 때는 우리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미끄럼을 타자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죠.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발장 위에 놓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색종이로 우리가 예를 들면 튤립을 만든다. 그러면 색종이를 우리가 산처럼 접자. 삼각적이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깨져가는 게 아니라 울지 말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필요한 거 선생님이 너 줄 수 있어라고 하는 지시. 설명. 예, 빨간색, 노란색 섞으니까 주황색이 되었네. 선생님이 그 아이의 지금 활동과 놀이를 그대로 그냥 언어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언어로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내가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게 된 거야. 네가 말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장난감을 제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있게 놀 수 있었던 거야. 장난감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뛰어서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길이를 잴 때는 자의 숫자를 잘 봐야 돼. 이건 이제 5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능하겠죠.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이 작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얘 막 서로 하겠다고 얘기할 때 어떤 게임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시범을 보이는 방법이 있죠. 예, 선생님이 자로 잘 볼 테니까 너희들이 잘 보고 이렇게 자로 재어보렴, 이런 거나 똑같거든요. 친구들이 우리 게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그 친구랑 게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근데 아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선생님이 왜냐하면 선생님이 시범만 아이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또래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게임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는 다른 동작이야. 다른 동작을 할 거야. 예,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렴. 선생님을 잘 보고 있다. 한번 따라해 보렴.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의 율동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놀이를.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뭐 이런 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게임을 한 균이가 이렇게 세 칸을 뒤에 갔어요. 그러면 균이처럼 우리가 세 칸 뒤로 가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 선생님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볼까? 이런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확장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확대되는 거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이 게임을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을까? 두 명이 같이 했다라면, 예, 이 게임을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을까? 확장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바람개비를 만들었다라면, 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놀면 어떨까? 선생님이,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종화 속에, 예,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음, 어떤 동화가 있을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토끼한테 또는 거북이한테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이걸 물에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장을 위한 상호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지해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균이가 신발을 잘 정리해줬구나. 간식 먹기 전에 손을 씻었다라면, 우리 균이가 간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손을 씻고 왔구나라고 지지해 주는 거죠. 우리가 게임에 졌지만 끝까지 우리가 규칙을 잘 지켜줬어. 이렇게 우리가 지지해 주는 거고요. 원하는 색으로 칠할 수 있어. 예, 그리고 필요하면 색을 바꿔서 칠할 수도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지지해 주는 거죠.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만약에 간식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바깥놀이 갔다 오고 교실 안에 들어올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측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늑대가 나타났다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동화를 듣고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깥놀이를 나가면 너희들은 어떤 놀이를 먼저 할 거야? 예, 바깥놀이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노란색 물감에 빨간색을 섞으면 어떤 색이 될까? 예, 섞기 전에 예측을 해보는 거죠. 다음에는 어떤 악기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촉진하는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간식 먹기 전에 뭘 해야 할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좋은 생각이 있니? 예, 더 촉진할 수 있니? 우유가옥으로 무엇을 만들고 싶어? 이건 고양이 발자국 같은데? 이것은 뭘까? 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뭐 동국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 무대는 어떻게 만들 거야?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예, 이런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아에게 들어간 게 우리가 분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니? 예, 큰 네모에는, 예, 세모가, 우리가 큰 네모에는, 예, 세모가 몇 개 들어갈까? 예, 두 개 들어간다는 아이들도 있고, 네 개가 들어간다는 아이들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도형에 대해서 아는 아이들은, 대답을 하겠죠. 예, 이게 아이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 풍선은 큰데, 예, 우리가 저울 가지고 할 때 풍선은 더 크잖아요. 그리고 돌은 요만해요. 그러면 큰 것이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돌 쪽이 이렇게 내려갔어요. 왜 그럴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이들이 분석해 볼 수 있고요. 찰흙과 밀가루 점토, 예, 같은 점토인데 같은 점이 뭘까, 다른 점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이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어떨까? 막 누워서 아이들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라면 이렇게 우리가 상호작용을 해볼 수 있어요. 예,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식을 먹을 때. 자, 탐색. 오늘 간식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 아이들이 탐색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떤 색이니, 또 어떤 냄새가 나니, 뭐 이렇게 선생님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 탐색을 위한 상호작용.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간식 먹기 전에 우리 인사하고 먹을까? 네, 그냥 먹는 게 보다는 우리 간식 먹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고 먹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막 돌아다니서 먹는다면 그때 선생님이 균아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앉아서 먹자. 이렇게 선생님이 해준다라는 거죠.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예, 미리 선생님이 주기 전에 자, 오늘 간식은 과일이에요. 빨간색이고 아삭아삭해요. 그건 바로 사과. 이렇게 선생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다 먹은 사람은 간식 접시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놓아주세요. 선생님 시범을 보이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간식 접시 선생님처럼 여기다 놔야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확장을 해주는 거야. 균이가 간식 나눠주는 거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 균이 이제 그냥 먹고 싶구나. 또는 더 먹고 싶구나. 선생님 가지고 오면 이게 지지해 주는 거죠. 예측. 음식을 만약에 흘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만약에 흘렸는데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예,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호작용. 자, 간식을 다 먹은 친구는 정리하고 이제 어떻게 놀이로 다른 활동으로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죠. 자, 좋아하는 간식이 친구들마다 다 다른 거 분석해 보는 거죠. 어떤 아이는 과일을 좋아하는 아이, 어떤 아이는 떡을 좋아하는 아이, 뭐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한번 우리 반 친구들은 어떤 간식을 좋아할까 이렇게 분석해 보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다음에 놀이 속에서, 그다음에 대그룹 활동 속에서, 바깥 놀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생님이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지표별로 우리가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이게 여러분들이 평가에서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예,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을 해야 된다. 존중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주의 깊고 들어야 된다. 우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잘 들어줘야 된다. 끝까지 잘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인정하고 격려를 해야 된다.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말과 행동을 선생님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 행동으로 해줘야 되고 언어로 해줘야 되고 정서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비난이라든가 위협이라든가 조롱이라든가 네네네네 뭐 이런 거.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바꾼 말들이 있어요. 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쓰는데 뛰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예, 이거를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건 올바른 그 언어 표현이 아니고요. 싸우지 않아요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아야 될 거, 그쵸? 싸우지 않아요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요? 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지표에서 1-1- 차별 없이 돼야 된다. 모든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차별을 하게 되면 편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차별을 받는 아이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놀이 및 활동 지원에서 선생님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영유아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아이가 놀이를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격려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관하거나 돌아다니거나 이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2에는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놀이 상황을 관찰을 해야 돼. 독수리의 눈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요. 제가 캐나다에 갔더니 캐나다의 이 캘거리에 지금 그 어린이집을 갔었어요. 예, 어린이집을 갔었는데
교실 안에 제가 인제 참관을 하려고 허락을 받고 사전에 그리고 인제 관찰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반에 아이들이 7 명이 있었고 선생님이 1 명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한 명도 없고 선생님은 그 인형의 집 옆에서 뭔가를 막 적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나?"라고 했더니 7 명의 아이들이 인형의 집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인형의 집에서 아마 역할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바로 바깥에서 의자에 앉아서 계속 적는 거예요. 예, 적는데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또 놀잇감을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아 저 부분은 굉장히 이 배울 점이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관찰하는 거를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놀이 정말 즐겁게 잘 놀이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개입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예, 선생님이 관찰을 기록하고 아이가 놀이가 확장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놀잇감으로, 예, 교재 교구로, 예, 놀이 자료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놀이와 관련돼서 적절한 수준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놀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아이들이 놀이 수준이 높거나 이렇게 되면 금방 아이들이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사가 놀이 참여자로 함께, 예, 우리가 동반자로 "너희들 놀이에 선생님을 초대해 줄 수 있겠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참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1-4에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도 지원해 또래와 또래 간에. 그래서 교사는 영유아의 어떤 감정에 서로 공감해야 되고 스스로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를 표현할 때 그대로 어떻게 수용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화가 났구나. 기쁘구나. 이거 다 너가 10층까지 탑을 쌓아서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지금 너가 지금 만든 탑을 모래성을 무너뜨려서 지금 속상하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지지해 주고 수용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의 정서 상태라든가 기분 상태를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 줘야 되고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또래에게 어떻게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교사는 놀이나 활동 상황에서 또래 간의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우리가 잘 일어날 수 있을 때 격려해 줘야 된다. 또 1-4-3에는 교사는 영유아가 적절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도록 격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부족합니다만 유아들은, 예, 놀이 규칙을 정하고 그래서 놀이 규칙을 어이들이 교실에 어딘가에 붙여 놓을 수도 있어요. 이 놀이를 할 때는 뭐 차례대로 지킨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별로 적절한 수준의 약속과 규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약속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붙여 놓는 게 저는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격려해 준다라는 거죠. 예, 차례를 잘 지켰구나, 순서를 잘 지켰구나, 정리를 잘 해줬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교사는 유아가 약속과 규칙을 자율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반복되고 반복적이고 일관되게 우리가 격려가 이루어져야 돼. 어떨 땐 격려하고 어떨 땐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놀이 상황에서 만약에 갈등이 생길 때, 다툼이 이루어졌을 때 다양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선생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사과해. 너가 먼저 사과해 이게 아니라 어떤 갈등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선생님이 끝까지 모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자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를 아이들로부터 듣는 게 좋겠죠. 예, 유아 간의 어떤 다툼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놀잇감이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지금 선생님이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바깥 놀이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은 사회적 기술, 예, 이 사회성 발달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우리가 선생님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유아와 어떻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들하고 조금 그 상호작용 전략이 조금 다르죠. 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조금 더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교실에서, 교실 바깥에서 하루 종일 선생님과 소통하며 잘 노는 아이들이 예,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 잘 자라요. 예, 놀이를 잘하는 아이들이 잘 자란다라는 말이 있죠. 예, 선생님하고 잘 소통하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오는 게 즐겁습니다. 예, 매일매일 어린이집에 오는 그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하고 계세요. 근데 한 번 더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